어쩔 수 없어요. 너도 나처럼 내물에 취집되면 세상이 다 꼰대처럼 보여요.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걸 보이는 거죠. 네. x가 1, -1 이상 2 이하일 때 함수 fx의 최대값이 5일 때 fx의 최소값을 구하셔.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이거는 쉬운 문제예요. 축의 위치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축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그랬죠? x는 -2a분의 b죠? 여기다 이제 숫자를 집어넣으면 얘는 축의 위치가 2가 나오겠네요. 그 위로 블록함을 알고 범위도 나와 있어요.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그럼 여기가 최대값이겠네요, 당연히. 그럼 결론은 2,5가 이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라는 뜻이니까 2,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K값이 나오겠죠. 그럼 K값 구해주고 나면 최소값은 다시 구간 안에서 얘가 최소값이겠죠. F-1. 네. K값만 구해주면 여기다 -1을 대입해서 최소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어렵나요? 얘가 1이네요. 네. 왜 2를 썼죠? MBTI 때문에 흥분했어야죠. 그러니까 2N이가 여기까지 간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럼 1,5가 2,5가 아닌 1,5를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이 점을 대입해서 K값 구하시고, 그리고 뭐 이건 변함이 없죠. 최소값은 여전히 F-1이겠죠. 네. 여기 2가 여기쯤에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 문제. 앞쪽에 있는 최대 최소는 좀 심심한 경향이 앞에 다 본 건 아닌데, 네, 좀 전에 풀었던 문제는 좀 심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면 얘는 좀 재밌죠. x가 4 이상 주어져 있는 포물선의 최소값이 -24일 때 실수 k를 구하셔. 이게 왜 재밌는 건가요? 이 문제 아까랑 다르게 왜 재밌죠? 축의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축의 위치가 K죠. 근데 범위는 4 이상만 그리는 거야. 그럼 4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최소값과 최대값 정의하기가 애매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분류하셔야 돼요. 첫 번째. K가, 이 축의 위치인 K가 저 범위값 4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랑 두 번째, 저 K가 4보다 작다면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왜 4가 기준입니까? 그러면 보세요. K가 4 이상이야. 그럼 축의 위치가 4였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K값이 4인 거예요. 그럼 그림은 4 이상부터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지면서 당연히 어디서 최소값이 나오냐면 꼭지점의 x좌표에서 최소값이 나와요. 그렇죠? 꼭지점의 y좌표에서 최소값이 나와요. 근데 만약 포물선이 축의 위치가 4보다 커, 뭐 축의 위치가 5라든지 6이라든지 4보다 큰 위치에 있어요. 뭐 예를 들게요. 5라고 합시다. 그럼 그림은 4부터 그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여전히 최소의 위치는 꼭지점의 y좌표에서 최소의 위치가 잡힌다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꼭지점의 y좌표에서 최소값이 잡힌다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근데 4보다 작을 때는 포물선이 여기 있고 축의 위치를 예를 든 겁니다. 뭐 3 정도로 잡아봅시다. 축의 위치가 x는 k인데 그 k 값을 4보다 작은 값인 3 정도 잡는다면 그림은 4부터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죠. 그럼 실제로 어디서 최소값이 나오냐면 무조건 F4에서 최소값이 나와요. 위와는 좀 달라지는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은 좀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한 쌍 묶어서 저렇게 꼭지점의 y좌표에서 최소값이 나옵니다라는 공통적인 성질로 묶을 수 있는 거였고, 얘는 그렇지 않은 거죠. 꼭지점의 y좌표는 범위 없기 때문에 최소가 될 수 없으며 4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인 F4가 최소값이다 라고 해서 위의 개념과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K가 4보다 커나 같을 때는 결론은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인데 제 꼭지점 좌표 얼마예요?
k, 그쪽에다 k 집으면 되겠죠. k제곱, k 집으면 마이너스 2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제곱. 따라서 x값이 k일 때 마이너스 k제곱이 최소값이겠죠. 마이너스 24.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k제곱인데 걔가 마이너스 24라는 최소값을 갖더라. 그럼 k제곱은 24가 되고 따라서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인데 지금 범위가 뭐였죠? 4보다 큰 값이잖아요. 4보다 크거나 같은 값. 그럼 마이너스 2루트 6은 당연히 4보다는 작고 플러스 2루트 6은 루트 24니까 얘가 우리가 원했던 k값이에요. 자, 이제 밑에 있는 거 봅시다. 밑에 있는 거는 최소값의 위치가 여기서 나오죠. F4에서 최소가 나와요. 저기다 4를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16-8K가 되나요? 네, 이렇게. 그럼 16-8K가 최소값인데 그게 마이너스 24. 그럼 8K는 넘어가면 40. 따라서 K값은 5.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범위가 X가 4보다 작아야 되는데 만족하는 K값은 5가 나왔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죠. 답이 아닙니다. 얘는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답이 나왔고 그 답은 2루트 6이 정답이다. 이상 3 이하의 X값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죠. 이건 몇 참수죠? 4참수죠. 4참수 배웠어요? 안 배웠죠. 그러니까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4참수를 풀 수 없다는 뜻이야. 배우지도 않아서 어떻게 구합니까? 뭔가 우리가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을 정리하라는 뜻인데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공통 부분이야.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해봐요. 어느 범위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근데 이렇게 두고 나서 보니까 이제 개념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t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축의 위치가 2인 거죠. 근데 다 그리는 게 아니고 0에서부터 3까지 그리니까 0에서부터 3까지 그리면 대략 여기쯤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범위 안에서 t의 범위가 나와요. t가 약간 여기서는 y값 같은 범위니까 t의 범위의 가장 위치, 최대값은 여기고 t의 최소값은 여기겠죠. 그럼 t값이 0일 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돼요. x에 0 집어넣으면 되죠. x에 0 집어넣으면 그때 t값은 1이 나오고 여기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여기서 t값은 마이너스 3이 나와서 x가 이 범위를 움직일 때 실제로 t는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이 범위를 움직인다. 두 번째씩 y는 이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3. 여기는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다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 포물선의 축의 위치가 t값이며 걔가 3이겠죠.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냐면 이게 안 써놨네요. 여기 t의 범위가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t값 범위는 1까지였죠. 여기까지. 저 범위 안에서 포물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에서 1까지니까 3까지 다 오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그럼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f 마이너스 3이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f1이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 9 플러스 18 마이너스 3. 네, 계산하면 24인가요? 이게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두 합을 계산하시오. 24 마이너스 8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절대값 나오면 당연히 머릿속에 뭘 해야 되려면 케이스 분류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절대값이 나오면 케이스 분류한다. 첫 번째 x가 0 이상일 때 그때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으면 그때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돼요.
자, 그래서 fx를 그립니다. fx를 그려보면 둘 중에 하나죠. 원점을 기준으로 y축 기준 오른쪽과 왼쪽이에요. 그렇죠? y축 기준 오른쪽과 왼쪽. 오른쪽에는 얘를 그립니다. 얘는 축의 위치가 x는 1에 있죠. 그 y절편이 3인 포물선이에요. 그럼 얘는 축의 위치가 x는 마이너스에 있으며 똑같이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아래 볼록한 포물선. 그럼 두 개의 축을 그린다고 칠게요. 축이 마이너스 1에 있어야 되니까 난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x는 마이너스 1, x는 플러스 1. 또 다른 축 x는 마이너스 1. 그럼 오른쪽부터 x에 1 집어넣으면 일단 얼마 나와요? x에 1 집어넣으면 5 나오나요? 아닌데? 뭐 나와요? x에 1 집어넣으면 계산 잠깐만. x에 1 집어넣어야 되잖아. 1 집어넣으면 나와요. 2? 1,2를 지나가면서 y절편이 3인 아래를 볼록한 포물선이죠. 뭐 대략 그릴게요. 근데 축의 y축 어디만 그리냐면 오른쪽만 그리는 거예요. y축 오른쪽. 여기쯤에 3이 있고 여기쯤에 2가 있고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이죠. 되겠죠? 그럼 왼쪽을 그립니다. 왼쪽. 원점의 왼쪽. 쟤는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1에 있어요. 똑같이 y절편은 3이에요. 근데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죠? 똑같이 2인가요? 네. 얘도 2. 이렇게. 대충 형태로 그려져야 돼요. 뭐 대충. 네. 이해되셨죠? 저런 형태라는 걸. 그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포물선, 절대값 가지고 있는 포물선이 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려야 되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그려줘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게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그래프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될까요? 그럼 그리다 보니까 따라서 fx의 범위가 나오죠. 이 함수값의 범위는 항상 1,2와 마이너스 1,2 다 위에 존재하죠. f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저 함수식을 쓰는데 좀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 fx를 뭐 t라고 치환해 봅시다. 그럼 y는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4가 되고 가로축이 t축이며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그 축의 위치는 t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있겠죠. 근데 어디를 그리냐면 t는 fx가 2 이상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t도 2 이상이겠죠. 2 이상에서 그립니다. 그럼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2 이상이면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t 값이 2일 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 최소값은 t가 2일 때 함수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때 t가 2일 때 y값은 4 플러스 2 마이너스 4 2 이렇게 되겠네요. 최소값은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2가 된다. 됐죠? 근데 만약 문제가 함수값의 최소를 구하는 것도 필요한데 x가 얼마일 때 최소입니까를 물어본다면 이 t는 누구였냐면 fx였죠. f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럼 fx는 누구였냐면 아니죠. fx가 2일 때죠. 여기서 t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니까 fx가 2일 때. 그럼 fx가 2일 때 이게 fx였잖아요. 2일 때가 언제냐면 두 개네요.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주어진 함수 fx의 최소값은 2가 됩니다. 이렇게 쓰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네. 아이고, 지우고. 42번. xy가 실수일 때 다음 식의 최소를 구하시오. 보통 이런 문제는 2차식에 대한 최소 구할 때는 보통 주로 고교 과정상 뭐를 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면 2차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를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가 2차 함수만 있지는 않거든요. 좀 이따 배운 뭐 산술기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등식에 대한 표현상 최소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이 많은데 보통은 얘처럼 쟤처럼 x든 y든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에 대한 최소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먼저 뭐부터 접근하냐면 2차 함수부터 먼저 접근을 해요. 근데 한 문자에 대한 2차면 포물선을 떠올리면 되는데 이건 문자가 두 개잖아. 그럼 그럴 때는 이런 방식이 있다는 얘기죠. 실수의 성질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었거든요.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이 있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만약 또 다른 실수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근데 만약 문제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k 이 식의 최소를 구하시오. 그럼 최소 얼마예요? k인 겁니다. 이게 최소일 때가 0이죠? 이게 최소일 때도 0이잖아. 그럼 전체식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0-0에 k를 더한 거니까 k 자체가 최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고 저 식을 저렇게 저런 형태로 따라 움직여보자는 얘기인데 여기 2x제곱과 이제 묶는 거죠. 2x제곱 플러스 2x를 한 쌍으로 보고 이렇게 쌍으로 보고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를 한 쌍으로 보고 이렇게 10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12.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만들 거냐면 완전 제곱식을 유도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완전 제곱 되려면 2는 좀 보기 안 좋죠. 바깥으로 뺍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6x가 되는데 여기 반의 제곱이 상수로가 되니까 이 반의 제곱 9 빼기 9 이렇게. 왜냐면 이 안에서 9가 생기면 없던 거가 생겼으니까 그만큼 빼야 되겠죠. 얘도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플러스 4 없던 4 생겼으면 그만큼 가로 안에서 빼줘야 되고 거기 25는 원래 있던 거니까 붙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완전 제곱식 2로 묶고 얘는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9를 빼낼 때는 2 곱하기 1을 빼내야 되니까 마이너스 18이 뒤에 붙어요. 마이너스 18. 요거 계산하시면서 마이너스 18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여기도 플러스 한 다음에 이렇게 세 개가 완전 제곱이죠. y-2의 전체 제곱. 뒤에 마이너스 4가 빠져나가면 저기 붙어요. 이렇게. 그럼 얼마가 남냐면 25 마이너스 20이니까 3이 남죠. 따라서 요 성질이에요. 요 성질. 완전 제곱식 두 개의 제곱의 합에다가 3을 더하게 되면 그때 최소값은 맨 끝에 있는 상수값인 얘가 최소가 되고 조건상 x는 마이너스 3일 때 그리고 y가 2일 때 그때 저 식의 최소는 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수의 성질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유도한 다음에 미차의 문자가 하나이면 그냥 그걸로 포물선을 느낌을 가면 되는데 저렇게 문자가 두 개 나올 때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식이 최소가 2일 때 상수 k값을 구하시오. 이건 더 어려워졌죠. 4차식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4차는 우리는 하지는 않아요. 고1 과정 자체에 4차를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정식 문제 풀 때 그때는 잠깐 물어보지 4차 자체의 뭐 그래프에 대한 최대 최소를 물어볼 리가 없기 때문에 뭔가 있을 텐데 보니까 이것도 공통 부분이 있네요. 2x 제곱 마이너스 x를 t라고 둬보자 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하고 나면 항상 영역이 바뀌거나 없던 영역이 생기거나 이걸 신경 써야 돼요. 지금은 실수 전체니까 양, 영 다 되는데 얘를 t로 치환하는 순간부터 t는 그럼 다 되냐는 거죠. 실수 전체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이건 가로축이 t축,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t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는 고맙게도 인수분해가 돼요. 가로축이 x축인데 이걸 x로 묶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x로 묶으면 2x-1 그게 t 값이고
x가 0일 때 t도 0, x가 2분의 1 때 t도 0이니까 0,0과 2분의 1,0이라는 점을 지나가겠죠. 당연히 축은 어디냐면 네, t값, x값 4분의 1이 있어요. 0과 2분의 1의 중간인 4분의 1의 축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t는 항상 꼭지점의 x 앞에 있는 4분의 1을 다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6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걸 계산한 t 값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겠죠. 이거 약분하면 8분의 1이 나오고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2 마이너스 8분의 1 t는 항상 마이너스 8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성립해요. 이 문제 필요 있든 없든 일단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치환을 하고 나면 저식은 t제곱 마이너스 4 ty 그 다음에 플러스 5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k. 자, 이렇게 되면 아까 풀었던 문제를 유사해 지는 겁니다. 아까는 xy로 표현되어 있는 2차식 드렸고 얘는 ty로 표현되어 있는 2차식이에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아까 좀 다른 거는 아까는 x는 x끼리 그러면 문자가 x제곱 x, y제곱 y 빼놓고는 두 개의 문자가 섞인 게 없는데 얘는 두 개의 문자가 섞인 항이 있죠. 그럼 적당히 t제곱도 가져와야 되지만 적당히 5y제곱에서도 적당한 y제곱을 끄집어내서 얘랑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y를 개수로 보고 t를 x에 대한 1차로 본다면 t에 대한 1차로 본다면 이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요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되니까 4y제곱이 필요해요. 근데 이건 뭐 뺐다 넣었다 하지 말고 5y제곱에서 4y제곱을 빼왔다고 생각하시면 뒤는 y제곱이 하나 남죠. 이렇게 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어차피 맞춰져 있는 상태니까. 그럼 여기만 맞춰주면 돼요. 여기가 뭐냐면 뒤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느낌으로. 그럼 앞에 있는 거는 완전 제곱이 되죠. t-2y의 전체 제곱꼴로 완전 제곱이 될 테고 여기는 플러스 y-1의 전체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돼요. 근데 뒤에는 마이너스는 필요 없으니까 얘랑 붙이면 플러스 k-1 형태가 되고 어떤 실수에 x가 실수면 t도 실수잖아요. 그럼 실수에서 실수를 빼면 실수입니다.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 이상. 여기도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 이상. 따라서 전체식의 최소값은 얘네가 0일 때 t가 2y랑 같고 y가 1과 같을 때 따라서 t값은 2일 때죠. t 2, y 1일 때 이 식의 최소는 k-1이 됩니다. 근데 그 k-1이 문제에서 2라고 됐기 때문에 따라서 k값은 3인데 k값만 구하라면 이게 정답이지만 만약 x, y까지 모두 구하라면 여기 y값은 구해졌어요. 이제 t값만 구하면 되니 x값만 구하면 되니까 x가 제죠. 2x 제곱 마이너스 x는 2일 때 넘기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일 때 이거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럼 x의 근해공식 집어넣어야죠. 2a분의 4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ac 얼마인가요? 17? 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근데 아까 보면 x가 실수값이었으니까 양도 되고 음도 돼요. 그래서 정확한 풀이는, 정확한 답은 x가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며 y가 1일 때 저식의 최소값은 저식의 최소값은 2가 되고 그 2를 갖기 위한 k값은 3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뒤로 46번 x-y-2는 0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y의 최소값을 계산하시오. 이것도 원래는 문자 2개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문자 2개짜리니까 문자 2개짜리니까 뭔가 식을 완전 제곱식 이렇게 두면 안 될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y 이건 자체가 완전 제곱이잖아요? 여기만 붙이면 되네? 반의 제곱이 상수니까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하고 x제곱 플러스 얘는 y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6 따라서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4일 때 최소 마이너스 16을 갖는다. 정답 1번 맞아요? 맞니? 아니니? 왜 아니니?
x-y-2라는 저 조건을 얘가 만족하지를 못하잖아요. 그치? x 0에서 y를 빼. 그럼 4가 되죠? 4 빼기가 0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 식을 봐서는 앞쪽에 배웠던 x의 2차, y 2차 둘 다 완전 제곱식. 그래서 이 자체는 완전 제곱이고 얘만 살짝 변형해서 이렇게 줬더니 주룩 했더니 뭐 너무 자연스럽게 답이 마이너스 16. 보기에 있어 더군다나. 이런 100%죠. 이렇게 푼 친구들 100% 고민 안 해요. 1번 정답 맞췄다. 그 채점해 보니까 틀렸네? 왜? 뭐 친구들이 억울해서 왜? 맞잖아 이게. 네, 이거 만족하지 않잖아. 그러면 아이씨 뭐야. 근데 그 대부분 다 이렇게 실력으로 틀렸음에도 말할 때는 나 실수했어. 저거 못 봤어. 이거를 보는 게 실력이에요. 보라고 준 건데 왜 안 봐요? 그럼 이게 답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럴 때는 조건을 가지고 주어진 관계식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한 문자로 정리하면 아무거나 그냥 한 문자로 정리하세요.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y가 두 군데 있잖아. 대입하기 귀찮지. 그럼 x로 정리해. y 플러스 대입을 해요. x제곱은 놔두고 x제곱짜리 대신에 얘를 대입하죠. y 플러스 2가 x고 그걸 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y 이렇게. 이 식의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분배하게 되면 2y제곱 이쪽 4y 8y 플러스 12y 상수항 4. 자, 이 식의 이 식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아까 x, y가 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둔다 하더라도 어차피 x도 실수고 y도 실수예요. 그래서 실수 전범위에서라는 뜻으로 바뀌죠. 바뀐 게 아니고 원래 그대로 실수 전범에서 이 식의 최소를 구하죠. 2차 함수네요. 2로 묶죠. y제곱 플러스 6y까지 쓰고 반의 제곱이 상수 이렇게 뒤에 플러스 4 2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8에 4를 더한 건 얘가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따라서 y가 마이너스 3이고 x가 y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x가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럴 때 이 식의 최소 마이너스 14가 된다. 이 조건은 저걸 만족하잖아요. 저기다 집어넣으면 답이 참이 되니까. 자, x에 대한 잠깐만요. 근데 이 교재 지금 선생님 이 드린 교재가 어디까지 지금 인쇄가 돼 있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야, 이거 약간 문제가 조금 쉽지 않아요. 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질 때 하면서 이걸 보여줬죠. 일단 마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분배인 것 같아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 식의 최소? 근거와 계수가 간간해. 누가 봐도 그렇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2a 플러스 2.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거 여기다 집어넣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 얘 이게 음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플러스 1. 동량 처리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 자, 이 식의 최소를 찾는 거니까 이거는 가로축이 a축인 세로축은 나머지 네가 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가로축 a축인 이런 좌표 표면 위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는구나. 축의 위치는 2분의 3이네. a값 2분의 3에 축이 있네.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a가 2분의 3일 때 최소를 갖겠죠. a가 2분의 3일 때 최소 2분의 3 집어넣어요. 그러면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3. 4로 통분하면 4분의 9 마이너스 18 플러스 4, 3, 12.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9 플러스 10이니까 3. 맞습니까? 보기도 안 보고 지금 맞냐고 물어봤지. 보통 이런 상황이면 맞겠어? 안 맞겠어? 안 맞겠지. 보기도 안 보고 내가 지금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는 왜 안 맞을까? 혹시 답이 맞을 수도 있어. 3번이 답일 수도 있어. 근데 풀이 과정이 틀렸어요.
어디 틀렸나요? 이걸 찾는 게 실력이야, 이 문제는. 이걸 푸는 게 실력이 아니고, 이거 푸는 거는 사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풀었다고 해서 우쭐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했지만, 이게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서 뭐가 빠져 있냐면, A의 범위가 빠져 있어요. A의 범위가. 만약 A의 범위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위치에서 만약 값이 A의 범위가 정해진다면 2분의 3 이상의 값이 만약에 2분의 3 이상 값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그려지면서 얘가 최소가 맞겠죠. 근데 만약 내가 혹시라도 이 문제를 이렇게 그렸는데 내가 몰랐던 A의 범위가 여기 있어. A가 여기 있어요. A 범위가. 근데 그 값 이상부터 답이래. 아니면 그 값 초과부터 답이래. 어쨌든 꼭지점의 좌표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럼 최소는 얘가 아니겠지. 여기가 최소겠죠. 그럼 꼭 이게 답이라고 장담 못한다는 얘기야. A의 범위가 정확히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A의 범위가 어디서 놓친 거죠?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알파, 베타. 근거와 계수관계. 대입했어. 대입했는데 여기서 A의 범위가 나온다고? 왜? 왜? X, Y가 실수 전범이고 알파, 베타도 실근이니까 실수 전범이라면 A도 실수 전범이 아닌가? 실수와 실수를 더하면 실수. 실수 곱하면 실수. 그럼 거기서 나온 A 값도 실수.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같기 때문에 뭐를 잡아줘야 되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잡아줘야 돼요. 그럼 저기 4분의 D, 짝수니까 4분의 D 판별식. 반의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 걔가 0보다 크다. 그럼 A제곱 지워지고 이쪽에 플러스 2A, 여기 플러스 A, 3A. 그쵸? 자, 여기 1, 여기 빼기 4,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아이고. 이렇게 돼요. 그렇죠? 넘기면 A는 1보다 크다. 이게 알고 보니 A의 범위였던 거예요. A는 1보다 큽니다. 그럼 A는 1보다 크니 여기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더라 라는 거죠. A가 1보다 크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보다 크다.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최소는 꼭점 좌표 맞죠? 그래서 A가 2분의 3일 때 이 함수의 최소값인 4분의 3이 정답이다. 3번이 답이 맞긴 맞아요. 근데 얘가 놓친 거죠. 서술형에서 만약 이렇게 쓰면 감점 세게 맞습니다. 답은 맞아도 이게 만약 7점짜리잖아? 7점? 6점짜리잖아? 6점짜리면 이거 만약 안 쓰고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오면 최소 못해도 2점은 그냥 날려먹고 많이 가면 3점 그냥 날리는 겁니다. 점 P, X, Y가 두 점을 이은 3번 A, B 위에 있을 때 다음 식의 최소값을 계산하시오. 이거는 중2 때 여러분 직선 배우셨잖아요? 여기 점 A가 있고 이거 마이너스 3, 5예요. 여기 점 B가 있고 1, 마이너스 3입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점 P가 있죠. 그럼 점 P는 어떤 관계식의 영향을 받는다 뜻이고 점 P는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근데 여기 뒤에 있는 말을 보니까 3분의 AB를 움직이네? 여기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점 P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존재한다는 얘기죠. 딴 데는 존재할 수 없으며. 그럼 어쨌든 여기 위를 움직인다는 뜻은 이 직선의 관계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고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죠. 일단 기울기부터 찾아야 돼요. 직선이 가장 중요한 건 기울기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4분의 마이너스 8 약분하면 마이너스 2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럼 기울기가 났으니까 y는 원래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안 풀긴 하는데 아직 여러분이 교과를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정규 교과를 안 갔기 때문에 다른 풀이가 있긴 있으나 지금까지 배운 대로 본다면 이렇게 놓고 나머지 두 점 중에 한 점을 대입하는 겁니다. y에 마이너스 3, x에 1 대입하면 이렇게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1
그럼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관계가 성립하지. 그 다음에 똑같아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럼 y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2x 제곱, y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제곱식을 쓰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x 제곱, 두 개 다 음수의 제곱은 두 개 다 양수의 제곱 같으므로 얘는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되겠죠. 정리해보면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아래에 블록한 포물선이면 축은 어디 있죠? x값 1에 있겠죠. 마이너스 1에 있겠죠. 그럼 최소니까 또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때 최소는 2 마이너스 4 플러스 1 답 얼마? 마이너스 1 맞아? 아이씨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냥 끝내지. 아이씨 이상해지잖아. 기분 또 뭐 아닌가 봐. 또 뭐라는 거야. 왜 또 빠뜨렸어. 뭘 빠뜨렸어요? x의 범위를 빠뜨리셨어요. 이것도 생각하지는 못하던 x의 범위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었잖아. x는 저 점피의 좌표 x, y는 어디 위로 움직인다고? 선분 AB 위를 움직인다고. 선분 AB 위를 움직이니 x의 범위가 뭐 이상? 마이너스 3 이상 x가 1, 2야. 이게 범위예요. 여기를 움직이잖아. x가 마이너스 3, x가 1, 요 사이를 움직이기 때문에 점피도 어차피 여기를 움직인다는 얘기는 x의 범위가 이 사이를 움직여야 되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이걸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하고 풀었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그럼 이건 마이너스 3은 왼쪽 두 칸, 1도 오른쪽 두 칸이니까 뭐 같은 위치로 올라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x값 마이너스 3, 얘가 x값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최소값은 똑같아. 여기서 최소가 나왔죠.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2번이 맞으나 역시나 과정에서 이거 빠뜨렸기 때문에 실력적으로 보면 틀렸다 봐야 되는 거예요. 2번이 안 들어가면 답이 틀려질 테니까. 매번 저런 거 신경 쓰시면서